2023 지역교통안전의제 발굴 프로젝트 청각 언어장애인 교통 편익을 위한 100분 토론. 안녕하십니까. 2023 지역교통안전의제 발굴 프로젝트 청각 언어장애인 교통 편익을 위한 100분 토론 진행을 맡은 권예현입니다. TVN 경인교통방송에서는 인천광역시청, 인천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인천시 농아인협회와 함께 청각장애인 교통 편익을 위한 특별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통 전문 패널 그리고 청각 언어장애인 교통 관련 기관, 녹색 어머니회까지 시민평가단 100분을 모시고요. 4월과 10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공개방송 형식의 100분 토론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저희는요, 이 방송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현장에 모인 시민평가단 100명, 즉 100분이 느낀 지역사회 내의 청각 언어장애인 교통 안전을 위한 모행법 및 교통 편익 인식 개선, 인식 변화에 대한 소감까지 면밀히 또 차후에 모니터를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교통 환경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다 함께 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교통 전문 패널 분들과 함께 또 그리고 우리 시민평가단 분들과 함께 공개 좌담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이 TVN 경인교통방송 100분 토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장 수어통역은요, 인천 수어통역센터 이 지역지원본부 김경임 통역사가 지금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우선 지금 조용히 앉아 계신데요. 우리 먼저 경인교통방송 공개홀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시민평가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청각장애인 분들은 반짝반짝 이렇게 또 수어로 박수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 패널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먼저 김정공 농아인협회 회장. 안녕하세요. 김정관 수원통역센터 사무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옆으로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서울시 농아인협회 구로공지회 사무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준호 인천경찰청 교통계 경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요, 이 수어통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천시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에서 오늘 100분 토론 수어통역으로 정택진님, 박혜선님 그리고 김경임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2023 이 지역 교통안전의제 발굴 프로젝트 이 청각 언어장애인 교통 편익을 위한 이 100분 토론 진행을 하고 있는 이곳은요, 경인교통방송 1층에 있는 공개홀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 시민평가단 여러분들과 함께 청각 언어장애인 교통 편익 개선이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뜨겁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다들 알고 계시죠? 제43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은 이 장애에 대해서 100%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이해하고 또 절대 오해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장애인이 부딪히는 일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이 시작에 앞서서요, 우리 김정봉 인천광역시 농아인협회 협회장을 만나서 청각 장애인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저희가 라디오로도 방송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정봉 협회장의 소리 말을 전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요. 이경란 사무처장이 김정봉 협회장의 수어를 음성 통역으로 대신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아유 반갑습니다. 청각 언어 장애인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천 광역시 농안협회 김정봉 협회장입니다. 오늘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교통 편익을 위한 토론회를 기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농아인들은 시각 언어인 수어를 사용합니다. 또 농아인들은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농아인이나 또 손님을 맞이한 기사님도 당황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버스에서는 그 정거장 안내가 음성이나 전광판으로 한글로 소개가 되는데 농아인 입장에서는 음성 안내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전광판에 보여지는 시간이 짧아서 보지 못할 경우에는 또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 농아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초행길이면 내려야 될 곳으로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또 농아인 중에 요즘 많은 분들이 자가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시내나 또 고속도로 여러 가지 운전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나 또 다른 이유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또 청인들은 이런 내용들을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듣지만 저희 농인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에 차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저희 농아인들은 이런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불편함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아, 그렇습니다. 이 소리로 된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정봉 회장님께서는 또 여러 청각 언어 장애인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교통 편익과 관련해서 우리 청각 언어 장애인들이 정말 이것만큼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농아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모든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됩니다. 농아인의 개인의 지식 정도나 또 연령에 따라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글과 수어 이렇게 동시에 정보를 보여주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에서는 탔을 때 태블릿 PC 같은 한글을 작성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버스 안에는 표기되는 그 전광판에 내리는 역, 또 다음 정거장 역, 이 정도의 안내를 한글과 수어로 표기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전철 안에서도 정차역 안내는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나 일어, 중국어 등을 함께 안내하다 보니까 전광판에 자막에 보여주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못 볼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한글과 수어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그 시간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늘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교통의 흐름을 보여주는 교통 앱을 개발하여 또 실시간 돌발 상황이나 알림을 수어 또는 자막으로 볼 수 있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어가 가능한 상주 직원을 채용을 하여 지역별 교통 상황 또 교통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수어로 안내를 받는 서비스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불편함 이제 듣다 보니까 정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식까지 갖는 게 바로 또 이 시간에 중요한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정봉 회장님 그리고 윤경란 사무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태환 교수님 이제 교통약자라는 표현을 저희가 사실 많이 쓰잖아요. 예.
교통 약자에 분명히 장애인도 포함이 될 텐데요. 가장 취약층은 누군지 좀 먼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교통약자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약자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이동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도로 환경을 개선해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그리고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데요. 이 법의 정의하기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 이동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동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농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통의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고 실제로 듣지 못한다는 것에 의해서 정보가 부재로 인한 이런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포인트예요. 이 교통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청각장애인 분들은 외형상으로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김철환 사무국장님. 예. 맞아요. 이 국내 장애인 10명 중에 1명이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교통 분야에서 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를 뽑긴 그렇고요. 좀 전에 우리 김정봉 대표장님이 대부분 말씀을 하셔서 대부분 그 안에 대부분 포함됐다고 봐도 되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대중교통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시설도 그렇고 운전하시는 분도 그렇고 대부분 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부라든가 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래도 소소한 그런 차별들은 요즘 많이 그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데요. 최근에 그 지하철 시위 때문에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뜨거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정보를 잘 인지 못해서 뭐 지하철 안에서 30분씩 기다리는데 왜 안 오냐 이런 영상이 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버스나 지하철 문제에 북한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터미널 같은 경우 다양한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요. 정말 모든 돌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시각보다는 소리로 듣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공기가 연착된다든지 갑자기 지하철이 멈춘다든지 할 때 이 소리 정보만 나오기 때문에 그 영문을 모르시는 거죠.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네, 실제 사고 사례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 그 탑승구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과거는 그 방송으로만 안내를 해서 그 탑승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또 그 지하철이나 이 버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인지를 못하고 대처를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그 대중화되면서 기본적인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지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많이 나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수어 영상을 봤는데요. 그 무인 주차장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려면 이 정산에 문제가 생겨서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차가 이 빵빵거리 커튼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영상이 왔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뭐 인터폰 눌러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 소소한 거지만 이런 문제는 아직도 좀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자가 어떤 항상 무언가의 도움을 받는 그런 시혜자가 아니라 소비자 관점으로 한 명의 소비자 관점으로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저희가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신지 그 우리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한 또 배려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김전 교수님? 일단 청각장애에 대한 배려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장애인이라는 편견보다는 서로 함께 공유해야 되는 도로를 같이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군요. 말이 점점 길게 맞아 가장 중요한 걸 짚어주신 것 같아요. 배려하고 공감하고 그분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 들었어요. 이 청각 장애인일 경우에는 내가 청각 장애인이다라는 이 부착 표시가 있는데 그 역차별 받을까 우려해서 그런지 이 차에 이 내가 청각장애인이다라는 이 표시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보완책이 있을까요? 우리 김철환 사무국장님?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원래 붙여야 되거든요. 네. 붙여야 되는데 이 차량 인수 과정에서 이게 발급을 받으니까 근데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교통경찰관이 단속을 하는 경우에 분명히 그 표준을 봤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말만 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다 이런 경우라든가 뭐 운전하다가 이 다른 운전자가 약간 낮춰보는 듯한 느낌 내지는 힐끗을 쳐다본다 이런 것 때문에 좀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교통표시판 없는 게 낫지 않느냐 떼어버린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운전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서로가 존중하는 태도가 운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차별 받을까 겁이 나서 그걸 부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좀 마음이 아프게 느껴져요. 예. 근데 우리도 장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나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나도 모르게 오해하고 또 이렇게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많이 좀 배려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장 수원 통역은요, 인천 수원 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박혜선 통역사가 또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준비를 한참 동안, 오랫동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의견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사전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청각 언어 장애인이라면 보행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나요? 이런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여자의 85% 이상이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좀 두려울 것 같다, 불안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걸을 때 소리가 더 중요합니다. 김태환 교수님, 네. 보행할 때 우리가 갖는 이 소리에 대한 의미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은 그 소리에 대한 의미를 한번 정의해 볼 때 운전이나 사람의 행동에는요 거의 90% 이상이 시각적인 기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어떤 돌발 상황이라든가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경기를 올릴 때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면 더 쉽게 위험에 동착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뒤에서 긴급 자동차, 소방차라든가 앰뷸런스가 출동을 합니다.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더라도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전방에서 오는 소방차라든가 위험은 발견할 수 있지만 후방에서 오는 위험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긴급 자동차가 출동할 때는 반드시 경운기와 함께 사이렌과 함께 경광등을 켜도록 그래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의사소통은 언어가 아니라 차량의 등화장치라든가 방향지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주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좀 원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답변해 주신 게 뒤에서 차가 오는지 알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만약 청각장애인이라면 위험 상황에 대해서 인지가 늦을 것 같다. 이런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김태환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정말 긴급 자동차가 접근했을 때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 소리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위험 사항을 좀 알려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연준호 경위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교통 상황에 있어서 신호기가 갖는 의미가 참 크잖아요. 뭐 잠깐 상상을 해봐도 신호기가 없으면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다닐 수가 없을 텐데 만일 신호기가 없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일단 도로 위에서도 교통 질서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존재하는데요.
도로교통법 3조에는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호기를 설치한다라고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호는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보행자 간의 약속이나 규칙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호기가 없다면 글쎄요,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이 불가피하고요, 도로가 무질서해져서 교통 혼잡과 더불어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행자에게는 신호기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안전 시설이고요. 특히 신호기 의존도가 높은 우리 청각 언어 장애인분들은 일반인보다 사고 위험에 취약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안전 통행을 유도하는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나 활주로형 표지병, LED 안내 표지판 같은 시각적인 보조 시설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또 보조 시설이 필요할 텐데 그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쓰임이 또 목적이 다양할 것 같은데 몇 가지 또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셨겠지만 보행등 하단에 보행신호 잔여 시간을 녹색 숫자나 도형으로 표시해서 보행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잔여 표시기가 있고요. 네. 최근에는 보행대기 시간을 적색 숫자로 표시해서 99초부터 카운팅해서 알려주는 적색 잔여 표시가 도입돼가지고 무단횡단 예방 등 보행자 안전에 한층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셨겠지만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 인도에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해서 신호식도를 이용하게 하는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나 보행자가 주어진 시간 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지 못했을 때 자동적으로 신호를 연장해주는 보행 자동 연장 시스템 등 IT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첨단 시설이 상용화되면서 교통약자의 보행 환경이 더욱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뭐 IT 강국인 거야.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IT를 청각 장애인들의 그 환경에 접목을 시켜서 더 좀 잘 편리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환 교수님, 이 청각 언어 장애인들이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요. 90%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입을 모아주셨어요. 버스 전광판이 없을 때가 있다. 그리고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없을 때 가장 불편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몇 가지 의견도 좀 있죠. 소개해 주세요.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모든 교통수단에서는 대부분 안내 방송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 내려야 될지 여기가 어디인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전철 타보시면 외국인을 위한 이런 안내 방송, 자막 방송이 나오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계속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시설물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라든가 광역버스 등을 타면 이번에 내리실 곳이 어디인지 이런 안내가 이루어지는데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병합돼서 만약에 확대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눈을 감고도 귀만 기울이면 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항상 눈을 뜨고 집중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 새로운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라든가 또 이동하시는 우리 청각장애인분들도 핸드폰 스마트 앱 등을 이용을 해서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좀 더 손쉬운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는 대부분 많이 있지만 사실 또 그 보여지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버스 카드를 딱 태그를 할 때 보통 소리가 나잖아요. 잘 인식이 되었는지 아니면 환생입니다 라고 소리가 나는데 청각장애인 분들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잘 찍혔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답답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이 전국 청각장애인 연령별 분포를 봤더니요. 60세 이상이 84%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연령대 비율이 높을수록 또 청각장애인 분포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청각장애인이시면서 연령도 좀 높으시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철환 사무국장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령 사회가 되면서 청각장애 비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그 조사한 실태 조사가 지금 84에서 89% 나오는데 3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요. 그래서 올해 조사는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제가 10년 전 실태를 봤더니 71%더라고요. 60세상이. 그동안에 한 14에서 15%가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고령사회가 되면서 이 비장애인들이 평소에 이분들이 대부분 보청기를 쓰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 보청기를 씁니다. 보청기를 쓰는데 이 교통시설에서 보청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건 대중교통만이 아니고 터미널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모든 이 교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집단 보청 형태의 시스템만 부착을 하면 보청기랑 연동이 되거든요. 이런 시설이 없어서 지금 수어 통역을 제공해주는 문제도 그렇고 자막도 그렇지만 네. 보이지 않게 이런 보청기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네. 배려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 이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나이가 들잖아요. 모든 고령자가 될 텐데 이 보청기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부족하고 또 수어 통역사가 많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좀 연동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2017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장애인의 외출 빈도가요, 2020년도 나타났는데요. 점점 장애인들의 외출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청각 장애인들이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해도 밖에 나와서 활동하시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김정은 교수님, 주변에 봐도 그런가요? 네, 일단은 어떤 모임에 우리가 참가를 했는데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다라면 그 모임에 참가한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떤 불편함을 느끼다 보니까 그 모임에 자주 안 나가게 되고 소외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스템 발굴을 통해서 서로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 방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 같아요. 정말 청각 장애인분들이 밖에서 활동을 더 쉽고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제도와 모든 또 여러 가지들이 또 제반 시설들이 또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태환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TVN 경의교통방송의 이 지역교통안전의제 발굴 프로젝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광역버스에 LED 전광판이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또 인천시와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김창 교수님, 예. 그전에는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청각장애인분들에 대한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파고들고 있거든요. 네, 주변에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일단은 실제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시작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표지라든가 내가 내릴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이 이동의 불편함을 느끼는 이런 장애인들 우선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약간 좀 등한시되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공감, 배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해하지 않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언제 어떤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청각장애인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준비를 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시민평가단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요, 이 청각 언어장애인 교통 편익 개선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설문조사하고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30분 교통 정보입니다. 대현 씨, 하나, 둘, 셋.
2023 지역 교통안전 의제 발굴 프로젝트 청각 언어장애인 교통 편익을 위한 100분 토론. 시민평가단 여러분들과 함께 청각 언어장애인 교통 편익 개선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 맞아, 내 얘기야. 지금 내가 그렇게 많이 불편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네 라면서 공감의 눈빛을 보내주고 계시는 우리 청각 장애인 분들 계시고, 또 옆에서는 아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라면서 새롭게 알게 된 마음으로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는 우리 시민평가단 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는 소리말로 하고 있지만요, 이 현장에서는 수어통역 해주고 계십니다. 인천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정택진 통역사가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수어로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제 옆자리에요. 네, 새로운 얼굴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허원 인천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 지원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장입니다. 함께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 장애인분들이 운전면허 취득하시려면은 이제 우리 허원 장애인 지원센터장님 만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인기가 아주 좋으시다고. 예,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선 전국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전국 10개소의 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장애인이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로 운전 교육을 받으셔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교육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장애인분들이 운전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복지카드가 필요하겠죠. 복지카드를 가지신 분들은 전국의 10개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에서 복지카드를 소지하시고 방문하시면 무료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운전 취득 방법은요.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반짝반짝 수어로 박수 쳐주고 계세요. 왜냐면 예. 여기가 강점인 것 같아요. 무료로 해주시는. 예, 무료입니다. 복지카드 소지하신 분들은 무료로 네. 예,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운전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전면허 취득 방법의 첫 번째 관문은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 와서 1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는 신체 검사를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가볍게 시력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각 장애인들은 보청기를 이용해서 40데시벨 이상을 들으시면 대형과 특수 면허를 포함해서 모든 운전면허를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 그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박수가 계속 나오네요. 예, 앞에 계신 분들 계속해서 반짝반짝 해주신 것 같은데 예. 계속해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세능이 되면 첫 단계로는 이제 PC학과 2종 보통은 60점이고요. 1종 보통은 70점이면 합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내 기능 시험이 있고요. 마지막에 도로주행 시험을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면허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네. 아까 무료로 교육 받으실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상시. 언제 어느 때나 복지카드 가지고 가면 교육 받으실 수도 있고, 교육 잘 받으시면 시험 치르실 수 있는 거죠. 네. 아, 자, 이제 교육은 무료로 진행이 되지만 그 지원하는 비용 있죠? 응시료, 네.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오시면 교육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아, 예. 네, 우선 이제 되게 기능 시험을 생각을 해보면 기능 시험 할 때 음성 언어로 여러 가지 안내 멘트가 나올 것 같은데 청각 장애인분들을 위한 시험 방법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장내 기능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니터와 음성 시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모니터에 수어 방송을 추가해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주행 시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그 장치를 통해서 시험 정보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도로주행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시고 PC 학과 문제 은행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도 모의로 이렇게 푸실 수 있는 거죠? 네네. 아까 학과 시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청각장애 수험생들을 위해 학습 콘텐츠를 좀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용 방법은 첫 번째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좀 하시고, 두 번째는 PC학과 문제은행에 들어오시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동영상 학과 시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서 공부도 좀 하시고 모의 테스트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천 운전면허 시험장이 지금 남동구에 있죠? 장애인 지원센터가요? 예, 아암대로 12477 그렇게 찍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허원 인천 운전면허 시험장 장애인 지원센터 센터장님과 지금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보내드리기가 아쉽네요. 왜냐면 우리 청각 장애인분들이 계속 박수를 쳐주셨거든요. 손가락으로 반짝반짝. 예, 감사합니다. 항시 전화하시고 가서 교육받으실 수 있고 또 가면 또 여러 가지 도움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인사 주세요. 장애인, 네, 아마도 지금 이 토론을 듣고 있는 분들, 또 보고 계시는 분들이 청각 장애인이나 아니면 청각 장애인을 둔 가족들이 많이 보고 듣고 계실 텐데요. 면허가 없으신 분들이 혹시 나도 과연 운전면허를 딸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일단 시작해서 도전해 보시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번 우리 센터를 방문해 주시고요. 반드시 저희와 함께하면 해결책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6년 정도 저희가 이제 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대략 지금은 1000여 명 이상이 교육생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1000명 이상의 수험생들이 교육생들이 졸업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용기를 갖고 꼭 한 번이라도 좋으니 우리 센터를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청각 언어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이 교통 편의 시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쭸더니요. 이 시민평가단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 신호등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태환 교수님 몇 가지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교통 신호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일단 신호의 의미는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시각 정보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놓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사고의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호에 집중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너무 많은 추가적인 신호라든가 표시를 부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를 이용하다 보면 이제 태그를 했을 때 소리로 일반인들은 이 정보를 알게 되는데 금액이 표시가 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좀 더 시각적으로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된다라면 교통 편의에 훨씬 더 큰 증진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철환 상국장님께 여쭐게요. 이 청각 언어 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녹색불이 몇 초가 남았는지 그 잔여 시간이 좀 자세하게 또 오랫동안 이렇게 나온다면은 청각 장애인분들이 좀 보행할 때 훨씬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예, 당연히 안정적이고 사실 이용에 굉장히 편의를 기여할 것 같습니다. 아까 연준호 경위님 말씀처럼 뭐 이런 이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또 바닥형 신호 장치도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지역에 내려갈수록 사실 이런 시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소팅도 부족한 건 그렇지만 지역에 내려갈수록 이 버스의 그런 그 문자를 제공하는 그 버스 많지 않고 그다음에 아직 시설들이 지역까지는 지원이 안 돼 있어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수도권 내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네. 지역 부분에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도기라고 볼 수 있긴 맞습니다. 해요. 예. 우리 연준호 우리 경윤이께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 잔여 시간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보긴 봐요. 녹색 신호등에서 잔여 시간이 이제 표시가 되는데 우리 교통 약자들에게 보행 신호등에도 이 잔여 시간 표시 장치가 더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현재 그 횡단보도 보행 시간을 알려주는 그 잔여 표식이 그 표출 시점은 경찰청 운영 지침에 따라서 보통 보행 시간 중간부터 표출됩니다. 하지만 시각적인 면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청각 언어 장애인분들에게는 처음부터 표출하는 그런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네. 우선 한개소에 시범 운영을 추진한 바 있고요. 또 이제 앞서 소개한 적색 잔여 표시기로 병행 설치하면 다음 건너는 시간까지 신호대기 시간을 알 수 있어서 시각적으로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짧게 알려주시는 것보다 잔여 시간 길게 미리부터 알려주시면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지난주부터였네요. 정말 그 인천경찰청 교통계에서 앵고계로에 있는 연수구 그 청소년 수련관 앞에 건널목에 잔여 시간 신호등의 센서를 시범적으로 또 교체가 됐네요. 바로 지난주. 네, 그렇습니다. 신호 운영은 경찰청에서 이제 하고 설치와 관련은 인천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천시랑 협업을 통해서 우선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 앞에 설치된 단일로의 횡단보도 한개소의 잔여 표시기를 녹색 점등과 동시에 나오도록 설정된 보행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선된 보행등은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한 후에 효과 분석을 통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또 시범 운영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차차 더 많이 늘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인천경찰청에서는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결과 교통시설 개선 항목에서 이 청각 언어장애인을 비롯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82%를 넘어섰습니다. 적극적으로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 보행 신호 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그 보행 사고는 그 전체 교통 사고의 그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정책이 매년 수립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도 교통안전 시설 개선이 그 중에서도 신호 체계는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경찰에서는 다양한 신호 기법을 활용해서 교통 약자 등 보행자 맞춤형 신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과 보행자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 신호보다 보행 신호를 3에서 7초 먼저 게시해서 네. 운전자 시야에 보행자가 잘 보이게 하는 선행 보행 신호 시간 운영 또한 보행 신호와 차량 신호 등화를 시차를 두고 보행 신호를 늦게 등화시키는 보행전 시간 운영, 그다음에 횡단거리가 짧은 부도로의 보행 신호를 주도로 차량 신호만큼 많이 부여하는 보행 시간 최대 연장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하고 동시 보행 신호 운영, 심야 시간대에 신호 연동을 해제하거나 전면 신호를 축소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신호 운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호 체계에도 정말 관심을 가지니까 여러 가지 또 이 변경 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호 체계는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신속하게 또 개선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예. 우리 장애인분들이 더 이제 편리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신호 체계가 또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벌써 끝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 청각 장애인 교통 안전을 위한 보행권 및 이 교통 편익을 위해서 저희 100분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 약자들의 사고를 줄이고요, 또 장애인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의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방송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지만 교통 편익 개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4월에 함께하고요. 또 오늘 10월에 다시 한번 시민평가단 100분을 모시고 공개방송 좌담회를 다시 한번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철환 우리 사무국장님, 저희가 지금 1시간 동안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서 또 정말 잘 사는 나라라서 여러 가지 발전하고 있지만 이 교통 약자에 대한 편익 기설은 좀 못 미친다 이런 마음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떨까요? 해외 그러면 대부분 서구의 예를 많이 들잖아요.
기본적으로 서구에 예를 든다면 지금 뭐 소통력 문제라든가 가망 문제, 보청 시스템 문제 얘기가 나오는데 제공자 관점이 아니고 소비자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소통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제공자 관점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소통도. 근데 소비자 관점에서 소통력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이 제공가 주는 형태로 이 소비자 중심으로 지금 구축되어 있는 게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지만 IT 강국이고 뭐 경제력도 뭐 세계 10위권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리나라 법률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지금 교통 관련 법률도 그렇지만 장애차별금지법에서도 다 근거들이 있거든요. 이런 근거들을 사실 잘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활용해야 되고 또 요즘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보편적인 설계 개념의 정책들이 지금 많이 좀 붐을 타고 있거든요. 보편적인 설계 관점에서 터미널 역사라든가 이런 곳에 뭐 소통이 필요하면 뭐 상시 내지는 연계 과정을 통해서 소통력을 지원할 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청기기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청 시스템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아까 잠깐 사례로 들었지만 무인 주차 시스템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근데 청각장애인들이 가끔 이게 문제가 생기면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는 일부 그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무인 웨이팅기에 이 소통력 내지는 이 문자로 이 연동해서 채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좀 잘 활용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식이거든요. 인식인데 저는 오늘 같은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청각언어장애인 교통편익 개선 방송이 사실은 지금 경인 교통방송만이 아니고 앞으로 많이 확대돼서 일반 시청자, 일반 이 운전자들이 많이 듣고 인식들이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잠깐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청각 장애인분들이 시혜자가 아니라 소비자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 문제 의식이 중요하다. 그 중에 저희 같은 이런 방송이 처음 한 발을 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방송입니다. 수업 통역해 주시는 분이 처음 이제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국내 최초라고 국내 최초 이렇게 청각 장애인 분들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있다고 이제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유 박수 좀 그렇다면 우리 사무국장님 더 많이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의 교통 안전에 대한 의식도 인식도 많이 더 고취가 돼야 되겠죠. 우리 인천경찰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이 있는지 간단히 또 우리 연준호 본인님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 인천경찰청 교통계에서는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사고 다발 장소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통을 개선해서 보행자 사고가 크게 감소한 그 실적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년 대비 보행 사고 사망자 수 14.6% 감축을 목표로 해가지고 시민 참여 보행 안전 중심 교통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교통 약자 등 보행 안전 환경 구축, 불합리한 교통소통 환경 개선, 이를 위해 주민 중심 참여와 소통을 강화해서 보행자가 최우선되는 안전한 인천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물리적 이동 제약이 덜하다는 이유로 교통 정책에서 소외된 우리 청각 언어 장애인분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전시설까지 우리 문제의식뿐만이 아니라 시설까지 뒷받침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또 실제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김선생님. 저희가 아까 1부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하차 위치 확인 그리고 또 불안감을 덜 수 있는 LED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힘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상황일까요? 네, 인천시에서는 지금 장애인들이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성 간선 버스에
내부 전광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용제 제도를 통해서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이런 추가 설치가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만약에 청각장애인 마크가 부착된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그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방송을 청각장애인들께서는 듣지 못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내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배려가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청각장애인 분들도 불편함의 개선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일단 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자기 개발이라든가 우리 협회에서도 정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문화가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청각 장애인 그 부착 스티커가 있잖아요. 아까 조금 안 붙이시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인식이 많이 개선되면 많이 더 붙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허원 센터장님 다시 한번 출연. 제가 아까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 센터에 가면은 바로 받으실 수 있죠? 예, 현재 그 복지카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카드하고 사진 들고 오시면 무료로 교육을 해드릴 수 있고요. 대기 시간이 약간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무료 교육 지원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으면 많이 알려주시고 용기 내서 함께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수, 또 김철환 서울시 농아인협회 구로구지회 사무국장님, 또 연준호 인천경찰청 교통계 경위, 허원 인천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지원센터장, 김정보 인천광역시 농아인협회 협회장, 또 이경란 인천 수어통역센터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제 옆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수어로 해주시는 우리 통역사 여러분들 3분 계셨습니다. 김경임 수어통역사, 박혜선 수어통역사, 정택진 수어통역사 이렇게 3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제목이 이랬어요. 교통안전의제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이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 언어장애인 교통 편익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 100분 토론도 더 많이 노력하고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10월에 다시 한번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 지역 교통안전의제 발굴 프로젝트 청각 언어장애인 교통 편익을 위한 100분 토론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은요 TVN 경교통방송 100분 토론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권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